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언의 노천입니다. 지금의 이 코너는 제목 자체가 약간 숙연한데, 그리고 주제 자체가 약간 무거울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 되기입니다. 제목 자체가. 저도 늦둥이긴 하지만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지금 10살인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친구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친구의 진짜 따뜻한 아빠의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일정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라는 거죠. 부모 된다는 건 철부지에서 철든이로 진화되고 철부지로 부활하는, 철부지에서 철든이로 부활하는 그런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따뜻함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아이를 생산할 때 배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엄마입니다. 엄마. 그 엄마 할 때 있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옴마니 반면 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도판에서 하는 말인데 또 훔치 할 때 이 훔도 소울음 소리입니다. 이 진리 소리. 똑같은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가장 편안한 진동의 사이클인 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드러운 진동수, 그게 엄마 할 때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단어 있죠. 엄마.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 어머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아빠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배를 10달 동안 품어서 생산할 때 어미의 배를 빌려주는 것처럼, 엄마의 배를 빌려주는 것처럼 부혈모종이라 해서 아빠는 혈을 대주고, 피혈자니까 혈을 대주고, 엄마는 부혈모종이니까 엄마는 정을 대주는 거예요. 그 정이 에너지니까. 즉 여러분의 아이는 태양이 폭발할 때 떨어져 나가는 물질인 철분 덩어리인 그런 마치 별자리처럼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그 태양처럼 뜨거운 철분 덩어리로 애기 집에 그렇게 별자리를 닮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해맑은 저 푸르디푸른 청정한 하늘을 닮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를 10달 동안 품어서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아이들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그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신할미가 아이 점지해준다 이런 말 들어봤죠? 삼신할미가. 그러면 오늘의 유튜브의 팁인데, 그때 말하는 삼신은 생혼, 각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삼혼을, 스리혼을 주관하는 할머니가 삼신할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걸 뭐 절집에서는 제석불,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표현 아니에요. 뭐 지구 어머니, 가이아 여신, 또 마고 할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삼신할미다. 아이의 생명을 잉태해주고 아이의 그 있잖아요. 뭐 엉덩이 밑에 몽골 반점 만들어주고 하는, 그때 각혼은 동물의 혼을 주관하고 생혼은 식물의 혼을 주관하고 사람한테만 영혼의 에너지가 부여된다는 그 사실, 오늘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혼은 동물한테, 생혼은 식물한테, 그리고 영혼, 그게 사람 고유의 혼이라는 거죠. 영혼은 물론 동물한테 가끔 영혼의 그 뭐 진화론자하고 지금도 막 여러 가지 대립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도인으로서 뭐 거기 깊이 있게 그런 것까지는 본질적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영혼은 사람의 고유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게 들릴 수 있는 팁입니다. 지금의 코너는 좋은 부모 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낳은 자식을, 배를 빌려준 그 자식을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 미안하고 그 친구들한테 측은하고, 그리고 늘 부족한 가운데 그 친구들한테 늘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욕망의 갈증과 여러분들의 피해의식적인 그런 찌들려버린 그런 탐욕의 그 업의 대물림들이 철저하게 엉켜있는 그 상태의 가족사로 지금 놓여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훌륭한 부모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격 없는 부모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좋은 부모 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런 10달 동안 배 아파서 진 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가려서 키워놓은 그 인격체들이 자기들만의 마음의 방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방마저도 부셔버리고 엄마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론에 놓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그 방은 철저하게 그 친구들만의 방입니다. 마음의 방인데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자유로운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자기들만의 방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은 철저하게 존중되고 그 방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걸 기억을 통해서 억압과 상처로 만들어진 심리적인 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기억의 방이다. 정보의 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 팩트를 기억하셔야 된다니.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자녀들의 그 기억의 방 속에, 혹은 그 정보의 방 속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의 모순과 모순, 그리고 어른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폭언과, 그리고 때로는 정당화하고 때로는 합리화시킨 그 어른들의 논리와 기준입니다. 합리화시킨 폭언과 폭력 속에 그들은 늘 피해자로 그렇게 훈육되고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그 팩트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원래 업도 없고 사주팔자도 없다고 했지만 엉킨 상태, 엉켜버린, 있는 건 기파밖에 없어요. 기운의 파동, 기운의 파장. 그게 엉켜버리면 업에 놓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더 깊숙이 얽혀버리면, 엉키거나 얽혀버리면 기파 자체가 여러분은 사주팔자에 놓인다라고 표현하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방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하기에 앞서 그 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태교할 때 거의 다가 절대 다수들이 심리적인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태교를 하고 음악을 듣고 행복한 가운데 그 가치와 철학을 10달 배 속에 심어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한 인간 인적 네트워크에 놓여서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와 몸의 사이클인 생리적 사이클에 놓여, 생리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놓여서 10달 동안 배 아플 때도 아이가 기차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놓았고, 그건 아빠의 고함 소리 때문에 그래요. 태중에 있을 때, 싸울 때 그 막 육두문자, 걸러지지 않는 그 적개심, 그리고 분노, 화, 증오, 짜증, 이런 것들이 소리로 표현되고 투사되고 투영된 결과, 그 결과 아이가, 여러분이 생산해 본 결과, 아이를 낳아 본 결과 천둥번개만치도 깜짝깜짝 놀래게 만들고 아빠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게 클 때는 만들었으며, 그 할아버지의 괴팍한 성격과 아버지의 그 다혈질적인 그 화, 분노, 증오에 온통 자녀들이
피해자인 입장으로 유린당하고 희생당해 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오늘날의 기억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코너는 좋은 부모 되기 코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기억의 방 속에, 그리고 그 피해자적 아이가 자아가 철저하게 조각난 채 그 방을 만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녀는 늘 여러분이 가해자였고 그들은 늘 피해자였습니다. 힘이 없는 아이였으므로 폭언과 폭력, 그리고 환경적인 찌들려버린 그 환경적인 요구 조건에 그 친구들이 놓였을 때 그들의 인성은 고갈되고 그들의 자아는 철저하게 조각났으며 그들의 마음자리는 말랑말랑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기파가 튀는 가운데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아 자체가. 그리고 마음자리, 인성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성은 결여되고 학습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아이가 그때 피해자적 그때 방을 만들어 놓은 그걸 고착이라고 해요. 의식체계 프로이트의 초자아 슈퍼자아가 눌러 공굴처럼 마치 공굴을 바닥 공굴 치듯이 공굴처럼 들러붙어 버린 그때 그 상태, 그걸 고착이라고 그래요. 심리적 고착. 그것이 무의식적인 방어, 자유롭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막 짜증과 말투로 행동 패턴으로 엄마에게 반목하고 대립하면서 서로 견해 차이만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서로 예민함으로 합리화해버리고. 그래, 시험 때니까. 그래, 학생 때는 힘들 수 있어. 공부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미안해 하면서 그 친구 자아를 덜 성숙되고 그 친구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환경적인 조건을 만들어버려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 조건에 놓여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정말로 따뜻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건 그 친구들한테 세계관을 만들어주고 세계관을 펼쳐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가르쳤냐면 두 자매가 있거나 오누이가 있거나 형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형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 친구들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를 때, 현관문을 누를 때 초인종 누르기 전에 야, 우리 PC방 가서 놀고 오자. 형, 왜? 동생이 형에게 물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싸운다. 주말에 학원 갔다 오면 토요일 또 싸운다. 30분이면 끝나니까 우리 30분만 학원 갔다 오자. 또 PC방 갔다 오자. 요 앞에 놀이터에서 놀다 오자. 초인종을 누르려다가도 손이 싹 내려가서 또 들어가면 잔소리할 때, 또 들어가면 막 폭발할 텐데, 또 들어가면 쥐 잡듯이 잡을 텐데, 이렇게 자아를 우리는 유린해버렸다는 거죠. 어른들의 사회적인 모순과 구조적인 욕심과 욕망이. 이게 바르게 사는 걸까요? 물론 대다수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교육적 철학과 따뜻함이 배어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철저하게 바닥부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모범적인 가족과 가정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달려가고자, 제가 가르치고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 내용은 자아가 조각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자아 자체가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에 기속되어 있는 아이들, 거기에 포인트를 두자는 거죠. 그 방을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들만의, 그리고 그 조각난 자아가 그렇게 피해의식적이고, 그리고 힘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항상 상처투성이고 억압투성이로 눌러놨던 그 자아가 만들어 놓은 방이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미안해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모순적인 계산 방법입니까? 미안한 짓은 안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미안한 저 친구한테
낳기만 했다고 전부 다 부모가 아닌 겁니다. 부모 구실을 해야 부모인 것이고 부모 짓을 할 때 그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인이다 보니까 도인의 입장에서 유튜브를 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구실할 때, 사람 짓을 할 때 사람한테서 사람의 향이 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간미라고 해요. 물론 낳아주고 길러주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낳아준 것만으로도 진정한 참다운 부모가 될 수 없으며 길러준 것만으로도 참다운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미안해하는 마음은 가짜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훌륭한 세계관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게 좋은 부모 되는 조건 아닙니까? 첫째, 아이의 자아의 방이 있음을, 그들만의 방이 있음을 인정해 주자. 두 번째, 내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임을 받아들이자. 그것 또한 인정해 주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 봐요. 내 아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배를 빌려준 거라니까. 그들의 꿈과 미래, 세계관은 그들의 몫입니다. 물론 좋은 걸음밭을 만들어서 훌륭한 작물이 자랄 수 있게, 즉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이 토양과 자양분이 돼주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관을 설하고 교육적 조건에 놓여서 학원을 보내주고 유학을 보내고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게끔 도와주고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드러나는 결과론의 조건화되는 과정인 것이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내 것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내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라고 여러분이 수용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줄 압니까? 배를 빌려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남편도 내 것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너무 남편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인데도 내 남편 같지 않은 게 왜 그래 표현을 하고 의식 속에 그렇게 정리가 되냐면 피가 한 방울 안 섞여서 그래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뱃속에 품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여보 당신이라는 것보다 인간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거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그 친구들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자는 거죠. 물론 인격체를 존중하면 그 자아의 방을 철저하게 존중해 줄 수 있겠죠. 인격체로 존중하는데 내 것이라는 내 것에서 여러분 사고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봐요. 지배자들은 화 잘 내고 화, 분노, 증오, 짜증에 쉽게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파가 중독적인 습관에 엉켜 있으므로. 그러면 여러분이 잘 봐요. 왜 내 것이라고 집착하냐면 내 것, 나의 것,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배자들입니다. 철저한 우리의 것, 함께 전체의 것에 올인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인 우리가 될 때, 즉 너와 내가, 즉 아들과 딸이 나와 같이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가 될 때 내 아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집착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욕망이 탄생시킨 게 탐욕이고 탐욕이 탄생시킨 게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집착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집착하고 시간한테 집착하고 물건한테 집착할 때 여러분은 끝없이 육도윤회를 돌고 도는 거고 끝없이 여러분은 그 탐욕에 갇힌 채 여러분은 고통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집착하면.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잘못된 계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업은 대물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은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연에 놓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자리를 각해버리고 신성자리를 찾아버리고 합치해버리면, 깨달아버리면 진짜로 제가 늘 설했던 기운의 파동만 있어요. 그 기파가 부드럽고 따뜻하면 잘 풀어질 끼고, 여러분 사주가 어떤 사주를 있다라고 착각할지라도 그 사주가 원만하게 그 아이한테서 집착이 끊어져서 훌륭하게 평탄하게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업이 대물림되면 여러분의 비의식적인 폭언과 폭력, 이런 악조건도 순환의 사이클에 의해서 그 아이한테 그대로 복제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에 앞서 가장 엄마의 싫어했던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아들, 딸들에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있는 그대로 그게 맞아 내가 그러고 있어 하고 받아들여 주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첫째, 자아의 방이 있음을 인정하자. 자유롭고자. 억압과 상처를 정말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유롭고자 그들은 숨쉬지 못해 괴로워서 자아의 방을 만들어 놓은 걸 인정해 주자. 두 번째,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지배자적 엄마에서, 부모 아빠에서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너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우리의 것으로 올인하는 지도자의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시켜보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텍스트, 이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조건도. 이 친구가 무한한 영역과 또 무한한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팩트를 기억하자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잠깐만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목이 너무 의해서. 아니 계속 돌리고 물 한 잔만 제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세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심리극에 보면, 상황극에 보면 입장 바꾸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 공식에 놓일 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 친구에게 무엇을 여러분은 선물해 주고 싶습니까?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빠로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존경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조건인데, 이게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스킬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테크닉으로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일종의 마음을 다스리는 스킬, 기술이 있거나 테크닉, 연습을 통해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과 조건이 된다면, 이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닮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즉 자녀가 닮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팩트는 아주 중요해요. 팩트. 왜냐하면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건 조건만 되면 실망해버려요. 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존경할 때 존경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존경을 할 수 있는 건데, 존경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나한테 폭언과 억압으로 다가온다면 그 존경의 조건이 바로 실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는 닮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커서 엄마처럼 살아야지. 나는 커서 아빠처럼 돼야지. 이런 닮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아빠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닮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망도 부족함도, 때로는 조금씩 모자람도, 때로는 아빠가 실수를 해감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닮고 싶은 존재는. 그렇지만 존경의 대상은 실망하면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인성 자체가. 이런 건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에 입각한 조건인데 잘못된 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합이라는 조건은 실수 없게 조금씩 부족해도 괜찮고, 아빠가. 그렇지만 난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아빠처럼 부족하지만 훌륭한 가정을 이끌고 싶고, 엄마처럼 훌륭하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아빠를 잘 케어해서 잘 경영해서 가족을 따뜻하게 경영해주는 엄마처럼 살고 싶고, 이건 반드시 닮고 싶은 대상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는 정말 쉬워요. 자아의 방을 존중해주고 절대로 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아를 존중할 때 여자친구 하나만 생겨도 남자아이가 있을 때 엄마한테 말해봐. 누구야? 괜찮아? 어떤 집안이야? 그래 놓고 조건을 따지면 안 돼! 이래버려요. 그게 유치하지만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뜻이 관철 안 되면 그 여자가 조금만 가정환경이 편모서라고 부러워해도 절대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조건이 될 때 예를 들어서면 자기 뜻이 관철되자면 남편을 설득해서라도 그 여자친구를 못 만나게 해버리는 그 독선, 그 폭언, 그 폭력적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건 자아를 훨씬 더 조각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엄마한테만 살짝 비밀로 말해봐 해놓고 온 친척이 다 알고 온 형제 자매들이 다 알게끔 떠들어버리는 가벼움, 그 속에 아이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 이중적 잣대와 모순과 잘못된 교만에 아주 식상해합니다. 그건 사회에서 배운 그런 제도적인 교육관에 벗어나는 거예요. 도와 덕의 윤리관에. 그걸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는 거. 두 번째, 인격체로 존중을 안 하니까 야! 네 그따위 식으로 할 거면 네 언니 반도 못하면 학원 때리치워. 그게 여러분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 되겠습니까? 나쁜 부모 되는 거죠. 이미 나쁜 부모일 수도 있고. 늘 그렇게 해왔죠. 내 것이라고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내가 니한테 입히지를 않았어. 이런 완전히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정말로 칙칙한 틀. 이런 거 안 됩니다. 깔끔하자는 거죠. 퓨전 형태로. 세련되고 멋있고 우아하고 행복한 가치관으로 훌륭한 가정과 훌륭한 부모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줘요. 내 것 아닙니다. 그건 지배자적 입장인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유형은 지배자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고 행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닮고 싶은 존재가 되십시오. 그건 어떤 가식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안에 따뜻한 대정이 흐르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격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를 낳았습니까? 10달 동안 사랑으로 그 아이를 놓아 천하를 얻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가짐으로 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어떤 부모로 군림하고 어떤 부모로 지배하고 어떤 부모로 억압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지혜로움과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행할 줄 아는 따뜻한 용기로움과 용기가 있다면 용기로움, 그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 되기란 자의 방을 존중해 주자. 그리고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착을 놓아버리자. 세 번째는 그들이 나를 닮고 싶어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미래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세계관을 펼칠 수 있게 내가 훌륭함으로 닮고 싶은 존재가 되게 집착을 놓고 끊어버리자.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렵다면 저희 선언을 놓고 하십시오. 선언? 이건 정정합니다. 저희 수련원을 놓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그리고 따뜻함이 배어있고 온전하게 인격체로 배려하며 그들의 자아의 방을 조각난 자아마저도 고쳐버리고 훌륭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따뜻한 부모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전달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 끝으로 여러분은 언제나 늘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왜냐하면 10달 동안 배 아플 때 낳고 나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길렀지 않습니까? 이건 부처님 되기보다도 더 어려운 고행이었으며 자식을 키우는 것. 더 훌륭한 구도행위였고 더 훌륭한 수행적 패턴이었다는 걸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늘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힘들 때 여러분은 밤잠 설쳐가면서 자식은 아프면 그만이지만 치사랑이라서 내리사랑의 주인공인 부모 입장은 그들이 몸살 하나만 알아도 간밤에 여러분들 또한 부모들은 끙끙 앓으면서 창자가 녹아내리는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적 에너지의 힘을 바탕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자아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따뜻한 부모 되시기를 산에서나마 바라봅니다. 이상 노천이었습니다.